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30대 A씨는 자신이 내린 택시에 휀더를 걷어차 찌그러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70대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쓴다는 이유였습니다. 30대 A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1세인 택시기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기사가 자신을 붙잡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 혐의로도 기소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물손괴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는데요. 사실 잊을만 하면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사실 지금 피고인이 주장한 사건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도 좀 살펴볼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다만 이제 진위 여부는 알기 어려워서 판단은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과 보호, 이뤄지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격벽을 설치하는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버스의 경우와 달리 아직까지 이 부분은 입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격벽 등과 같은 입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치 비용이라던가 비용적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충분한 제도적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자세한 상담 진행할게요. 지금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별을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둔 2명의 어린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했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도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25년간 2 아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점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남편이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동차 부품점을 접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성심껏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사망을 하자 큰아들이 상가 건물과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아들이 유증을 받았다면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모두 자신과 동생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입버릇처럼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오랜 기간 아픈 남편도 간병을 했는데 제가 기여도로 상속재산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사연 보면 그 재산이 어머님한테도 나눠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집이 있고 일단 네. 근데 대부분 내 재산은 또 네. 아드님들한테 간 걸로 되어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사연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연 주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혼 자녀도 본인이 키우시고 사업도 같이 네. 하시고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남편의 간호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또 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궁금해하는 경우는 기여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여분이죠. 그렇죠. 예. 네. 법원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나요? 네. 그 유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법 제1008조의 2는 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더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여분 요건을 보면 이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상속인 재산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더라도 그 공동상속인이 아닌 그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사실상의 양자 등은 제외되고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이제 상속 개시 당시부터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역시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도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그 민법이 정하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여 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그 법정 상속분의 수정 요소로서 상속 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제 그 상속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요건으로는 일단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특별한 기여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연에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또 5년 전에 쓰러지신 남편을 네. 병간호로 좀 오래 하셨어요. 네. 기여분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법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이제 민법 제1008조의 이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이제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그 부양 비용의 부담의 주체 그리고 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그리고 다른 공동 상속인의 숫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서 배우자가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임료 등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오랜 기간 간호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배우자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 망자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는 이제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도 살펴보면 이제 사연자의 경우에 이제 비록 그 망자에 대한 간호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닌데 그 상속 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대료 규모가 적지 않고 생활비 및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으셨다면 이제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한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십 년간 결혼 기간 동안 장기간 자동차 부품점을 같이 운영해 오신 부분은 그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그 기여분이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냥 부부로서 부양해야 되는 의무, 네. 그거를 초월을 해서 그렇죠. 넘어서 특별한 부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연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대부분 재산이 아들들한테 유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나눠줄 재산이 이미 아들들한테 다 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사연자의 경우에 이제 그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할 요소는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들들 분은 이제 유증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유증이 우선하는지 기여분이 우선하는지가 이제 문제되는 네.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 이 제3항이 기여분은 그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다액의 유증이 있다면 그 기여분은 그 실제 기여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공제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 행위 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드님들의 유증이 우선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이제 기여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증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럼 정리해 보면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유증이 네. 이제 그에 앞서기 네. 때문에 그 기여분 인정받은 만큼 재산을 그렇죠. 다시 확보하지 못할 네. 수도 있다라는 답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수십 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는 또 5대5가 이제 판단을 받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상속을 받았을 때는 또 유증이 있다면 그렇죠. 그에 못 미치는 재산을 네.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불공평함에 대한 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입법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께서 어려운 사연 그 답변 잘 주셔가지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꼭 다투셔서 그 부분을 꼭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서태지의 Take 5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